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날이 좀 그렇죠. 흐리죠. 흐려. 비도 오는 데도 있는데 흐린 날씨 또 한번 맞이하면서 또 한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단은 그 미국 증시 한번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좀 쭉 봤는데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흐름이. 다시 또 인전 원래대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전쟁 상황도 있고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증시는 올랐어요. 미국의 그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던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이 과열이 식어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나오다 보니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를 보니까 전장보다 222.24포인트 올라가지고 34,061.32에 거래를 이제 마친 겁니다. S&P 500은 40.56포인트죠. 상승해서 4,358.34에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4.09포인트 올라서 13,478.28로 장을 끝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5.07% 정도 올랐어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겁나게 떨어지더니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해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도 이번 주 각각 5.85, 6.61%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미국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한 15만 건 정도 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실업률은 3.9%인데 0.1%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죠.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에 좀 힘이 실렸어요. 이는 채권금리 급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은 채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려요. 골디락스.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의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니까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이날 미국 증시 마감 무렵 4.57%로 하루 전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글로벌 X의 미셸 클루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10월 고용지표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관련 우려를 덜어줬다고 하죠. 동시에 고용 증가 폭이 자연 증가율인 10만 건을 웃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반영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네요. 한편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이날 0.5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매출 부진의 올해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에 주가에 부담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고용 과열 완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빅테크도 다 오르고 난리 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좀 망할 듯한 그런 기세로 주가가 계속 빠졌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북한 애들이 또 아주 골 때리는 애들이야. 요즘 보니까 코인에서 해킹을 장난이 아니게 하는가 봅니다.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코인 쪽을 암호화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을 좀 다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인데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대응을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이 빼돌린 암호화폐 규모가 3억 4천만 달러랍니다. 약 4,460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전 세계 암호화폐 피해액의 29.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과 비교하니까 좀 줄었어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또 각국이 지난해 발행한 엑시 인피니티 사태를 거울 삼아가지고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 엑시 인피니티 사태는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있어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상대로 감행한 해킹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 규모가 6억 2천만 달러야 역대 최대입니다. 이따라서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이외에 다른 사이버 공격에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현재 전해졌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다시 금융권 공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이 랜섬웨어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북한은 러시아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현금화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여요.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북한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진짜 악의 축들 확실하게 좀 처단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킹을 통해서 빼앗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지난해 8월 설립한 한미 실무그룹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100만 달러 현금화 시도를 포착해서 동결하고 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북한 문제예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가 0.66% 올랐고 S&P 0.94%, 그리고 나스닥 1.38, 나스닥 100 1.21%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 올랐습니다. 2.5%. 이제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 3.4%, AMD 4.1%, 브로드컴 1.3, 퀄컴이 1.8, 인텔이 1.1, 마이크론 3%. 마이크론 많이 올랐네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98, TSMC 1.4, 온 세미컨덕터 2.4, 어플라이드 0.9.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이 아주 더 돋보였네요. 마이크론.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어요. 월요일날 삼성전자 아주 강한 탄력, 강한 상승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 재밌게 보내세요.